여기 충격적인 일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그 학계에서는 한국,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텐베르크에게 그 영광을 주었던 것을 한국으로 이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역사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1911년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의 어두운 복도를 걷던 한 학자가 인류 문명사를 뒤바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평소 동아시아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조선의 고서들을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은 단정한 글씨체로 인쇄되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왕 3년 병자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제목의 불교 선종 문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이 자랑하는 구텐베르크의 업적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쇄술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러나 이 발견은 100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유럽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책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온 베르타 슈미트입니다. 저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서양 중세사와 문헌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중세 문화와 인쇄술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사학 강의실에서 르누아르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인쇄술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바로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점입니다. 1377년에 인쇄된 이 책은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있으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유럽 중세 문화와 인쇄술의 발전을 공부하기 위해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항상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독일의 자랑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지만 학계에서는 이미 한국의 직지가 최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때 반대편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금속활자가 최초라는 증거는 명확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직지의 간행 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돌아보니 동양에서 온 듯한 학생이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지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책이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게 최초의 기술이라는 증거가 될 순 없잖아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프랑스 학생 엠마가 끼어들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기술은 체계적이고 산업적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먼저 만들어진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지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직지 이전에도 금속활자 인쇄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직지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일 뿐이에요. 게다가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기술은 매우 정교했고 체계적인 제작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가 있어요. 교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인들의 자부심이었던 인쇄술의 역사가 도전받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 연구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증거와 발견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수업 이후에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윤, 베르타, 엠마가 함께 이 주제를 더 연구해보면 좋겠군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가 불완전한 것이었을까요? 도서관 입구에서 지윤과 엠마는 이미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심적 역사관이 문제예요. 아시아의 성취는 늘 과소평가되죠. 지윤이 말했습니다. 그건 불공평한 주장이에요. 증거에 기반해서 이야기해야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엠마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의견이에요. 지금부터 함께 자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진실이 궁금해요. 저는 둘이를 급하게 데리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갑자기 도서관에서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어 사이트들을 검색했고 엠마는 프랑스어 자료를, 저는 독일어 자료를 찾았습니다.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어요. 엠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기록에 따르면 모리스 블랑이 직지를 발견했을 때 실제로 그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당시 유럽 학계는 그의 발견을 무시했대요. 유럽이 여전히 식민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던 시기였으니까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엠마는 자료를 지훈에게 보여주었고 저도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기 독일 자료도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1955년 쾰른 대학의 한 교수가 처음으로 직지의 가치를 독일 학계에 소개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차츰 학술적 호기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배가 고파졌고 엠마가 근처 카페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훈, 당신은 한국에서 역사를 전공했나요?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엠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저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직지는 청주 출신인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청주가 직지가 만들어진 곳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에 인쇄되었어요. 고향에서는 매년 직지축제도 열리고 고인쇠 박물관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배경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엠마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었고 다음 학기에는 한국 어학당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한국의 금속활자 기술에 대한 자료를, 저는 구텐베르크와 유럽의 인쇄술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엠마는 프랑스에 있는 직지의 현재 상태와 보존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우리는 도서관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한국 김밥을 만들어 왔고, 엠마는 프랑스 치즈와 와인을, 저는 독일 빵과 소시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제가 한 조각을 먹고 감탄했습니다. 엠마도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밥과 재료를 이렇게 돌돌 말았는지 신기하네요. 베르타, 처음에는 직지 얘기에 꽤 화가 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달라 보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직지가 세계 최초라는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독일인으로서 구텐베르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서구 중심적으로 역사를 배워왔던 거죠.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역사와 업적에 자부심을 가지니까요. 중요한 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베르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대단해요. 엠마도 마침내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료들을 보니 확실히 직지가 먼저네요. 프랑스 사람으로서 이 중요한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약간 부끄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책이 프랑스에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866년 프랑스 극동함대의 로즈 제독이 강화도를 침략했을 때 이후 프랑스 외교관 콜랭드 플랑시를 거쳐 앙리베르누라는 수집가에게 넘어갔고 1911년에 그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했죠. 약탈해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엠마가 놀라움과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죠?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 정말 미안해요. 한국은 직지의 반환을 원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직지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 2회 만남을 이어갔고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함께 영화도 보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가르쳐주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지우는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독일어를, 엠마는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후 우리는 공동 프로젝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르누아르 교수님은 우리의 연구를 매우 높게 평가해 주셨고 다른 학생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발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발표회 후 작은 축하 파티에서 지훈이 갑자기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잖아요. 한국에 같이 가면 어떨까요? 직접 직지의 고향인 청주도 방문하고 한국 문화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은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엠마도 즉시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음 학기에 한국 어학당에 갈 예정인데 미리 한국을 방문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해 우리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고 청주와 서울의 주요 관광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고 엠마는 여행 가이드북과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구해왔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한 달 후 저와 엠마는 지훈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최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지요. 와,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엠마는 공항 면세점의 한국 화장품 매장을 흥분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화장품 천국이네. 나중에 꼭 쇼핑하러 와야겠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그렇게 말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오늘은 먼저 서울에서 하루 쉬고 내일 청주로 가서 직지와 관련된 곳들을 방문해 볼까요? 서울에서의 첫날, 우리는 인사동이라는 전통 문화거리를 방문했어요. 좁은 골목마다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죠. 한 가게에서 금속 활자 모양의 작은 장식품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금속 활자예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직지는 이런 활자 수천 개로 인쇄되었죠. 저는 감탄하며 그 작은 활자를 손에 쥐었어요. 그 순간 600년 전 누군가가 이 활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책을 인쇄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그 정교함과 섬세함에 감동했어요. 베르타, 엠마, 도장 하나씩 만들어 볼래요? 한글로 이름을 새긴 도장이요. 도장 가게에 들어가니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지훈이 저희 이름을 한글로 베르타와 엠마라고 써주자 아저씨는 능숙하게 그 글자들을 도장에 새겨 넣으셨어요. 한글이 정말 아름다워요. 모양도 예쁘고 소리도 음악적이에요. 저는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청주로 향했어요. 고속버스에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산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청주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찾았어요. 이곳은 직지 심체 요절과 한국의 인쇄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청주고인쇄박물관 전시 해설을 맡게 된 최영주입니다. 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와 한국의 인쇄 문화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해설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해설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관람 후에는 근처에 있는 흥덕사지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직지가 인쇄된 장소예요. 청주 근교에 있는 흥덕사지는 발굴 작업을 통해 이곳이 직지가 탄생한 장소임이 확인되었어요. 그곳에서 약 650년 전 백운화상이 직지 심체요절을 금속 활자로 인쇄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구텐베르크보다 거의 80년이나 앞선 일입니다. 우리는 해설사를 따라 박물관의 다양한 전시물을 둘러보았습니다. 금속 활자의 제작 과정부터 인쇄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전시가 있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지의 복제본이었어요. 원본은 프랑스에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정교하게 재현된 복제본을 통해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해설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지 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된 후 여러 소유자를 거쳐 1911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죠. 엠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프랑스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해요. 사실 프랑스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나폴레옹 시대에 약탈한 이집트 유물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잖아요. 문화재 반환은 국제적인 난제인 것 같아요. 해설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과 국제사회에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장기적으로는 반환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복제본처럼 정밀하게 재현하여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박물관을 둘러본 후 우리는 직지가 인쇄된 흥덕사지를 방문했어요. 유적지를 걸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세계 인쇄술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장소가 이렇게 조용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독일에서라면 구텐베르크의 작업장은 엄청난 관광지가 되었을 텐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어요. 엠마는 열심히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이 사진들을 프랑스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무도 한국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박물관과 흥덕사지를 방문한 후 우리는 지윤의 가족이 예약해준 청주의 전통 한정식 식당을 찾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테이블을 가득 채우는 작은 그릇들이 놓였습니다. 각 그릇마다 다른 음식이 담겨 있었고 그 색감과 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차례로 나오는 전통주와 음식들이었습니다. 청주에서 만든 맑은 술은 약간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술은 청명주라고 하는데 청주 지역의 전통 방식으로 빚은 술이에요. 예로부터 맑은 정신으로 학문을 하는 선비들이 즐겨 마셨다고 해요. 지윤이 작은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부쳐온 해물파전도 놓였습니다. 갓 부친 파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해물의 신선함과 파의 향긋함이 어우러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저는 해물파전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얇게 부치면서도 바삭하고 해산물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식감의 요리를 찾아볼 수 없어요. 지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요리의 진수죠. 파전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즐겨온 음식이에요. 특히 비 오는 날 청명주와 함께 파전을 먹는 것은 한국인들의 오랜 풍습이죠. 청명주 한 모금을 마시고 해물파전을 한 입 베어 물자 술의 깔끔함과 파전의 풍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역사를 맛보는 것 같아요.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600년 전 직지가 만들어질 당시의 한국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을 만든 나라의 음식 문화도 이렇게 정교하고 깊이 있다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섬세함과 정밀함이 직지 같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지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청주에서 이틀을 보낸 후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경복궁, 창덕궁,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물관에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역사가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고 특히 금속활자와 인쇄술에 관한 전시가 완전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봐. 이건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갑인자라는 금속활자야. 직지 이후에도 한국은 계속 금속활자 기술을 발전시켰어. 지윤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변에서 야경을 보며 지윤, 엠마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베르타, 우리 고향에서의 시간은 어땠어? 지윤이 물었어요. 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강의실에서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야. 특히 직지를 직접 연구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지. 엠마가 맞장구 쳤어요. 지윤, 정말 고마워. 내 고향과 가족을 소개해줘서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 일주일이 너무 짧게 느껴져. 지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여행이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사실 다음 학기가 끝나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베를린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거든. 그런데 우리 고향 대학교에서 매년 겨울에 세계 고인쇄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직지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두 사람도 나중에 한국에 다시 오면 어떨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어요. 정말? 그 심포지엄 언제야? 제가 관심을 보이자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정보를 보여줬어요. 올해 12월이야. 아직 6개월이나 남았으니 계획을 세울 시간은 충분해. 그때쯤이면 나도 한국에 돌아가 있을 거야.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한국에 다시 올 기회가 있다니.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여행을 끝내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각자 바빠졌어요. 저는 직지에 관한 논문 작업에 몰두했어요. 지도 교수님께 한국에서의 연구 경험을 공유했고 교수님은 12월 심포지엄 참석을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더불어 지윤의 모교와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셨죠. 베르타, 너의 연구 주제는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어. 만약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면 내년 봄학기에 지윤이 다니던 청주대학교로 단기 연구 방문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 학과와 협력 관계가 있어서 추천서를 써줄 수 있어. 엠마도 비슷한 기회를 얻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지도 교수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지 관련 연구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6개월 후 추운 날씨 속에서 엠마와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닌 심포지엄 참석과 함께 각각 2주간의 일정으로요. 지우는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가족들은 우리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심포지엄에서 저는 독일 인쇄술 역사 관점에서 본 직지의 의미라는 주제로 짧은 발표를 했고 엠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직지 보존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어요. 지우는 자기 고향 친구들에게 우리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완벽한 통역을 해주었죠. 심포지엄이 끝나고 우리는 지윤과 함께 그녀의 고향인 청주의 흥덕사지를 다시 방문했어요. 겨울 눈이 내린 고즈넉한 절터에서 우리는 각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음 학기에 한국학 부전공을 시작하기로 했어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윤이 다니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지원해볼까 해.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직지라는 하나의 책을 통해 진짜 깊은 우정을 쌓게 됐어요. 엠마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며 나중에 한 프랑스 문화교류 분야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언젠가 직지와 관련된 학술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쓰는 꿈도 갖게 됐어요. 지윤, 엠마와 저는 서울, 베를린, 파리를 오가며 우리의 우정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직지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죠. 작은 책 한 권이 어떻게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진실의 힘이겠죠. 오래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날 때 그것은 마치 별처럼 빛나며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니까요. 직지 심체 요절, 그 빛나는 진실은 이제 제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주 흥덕사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 하나가 이제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보물 직지는 단순한 책이 아닌 인류 문명의 진보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지식과 문화의 이면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실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호기심과 열정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사랑합니다.